여러분, 60평생 일해서 모은 돈 자식이 잠깐만 맡겨달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줬습니다. 그게 제 노후가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1천만 원.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6개월만 쓰고 돌려드릴게요. 사업이 조금만 숨 돌리면 바로 갚을게요. 저는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노후 준비는 하셨어야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짐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세입니다.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퇴직금과 적금, 보험해지금까지 합쳐 2억이 조금 넘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소박하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 국민연금, 퇴직금 일부는 예금. 크게 욕심 없었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40대 초반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금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잠깐 도움 좀 주세요. 그날 저는 아버지였지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1억 5천만 원만. 솔직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돈을 이체한 날 아들은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급하지 않다. 잘만 되면 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잘 되면 3개월 후 아들은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공사 대금이 묶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야. 하지만 저는 또 줬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전화는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잔액이 1,400만 원 남았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2억이 넘던 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며느리의 한마디였습니다. 손주 돌잔치 자리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은 언제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노후 준비는 따로 하셨어야죠.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도움 준 사람이 아니라 부담이 된 사람이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긴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믿었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망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쉽게 돈을 준 건 아닐까?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담보로 조금만 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안 된다.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저보고 망하라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그날 이후 아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 후 아들의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아들은 빚을 안고 작은 월세 집으로 옮겼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쪼개 쓰며 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 자금은 자식 사랑보다 내 존엄을 지키는 돈이라는 걸.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저는 말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시는 부모 돈에 기대지 마라. 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아이였습니다. 넘어지면 울던 아이였고 아버지 최고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아버지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힘들면 아버지한테 말해라. 아버지는 내 편이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그 말들이 결국 아이를 약하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꿇을 일 아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신 약속해라.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다시는 부모 돈으로 사업하지 마라. 아들은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현장 기사로.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아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현장에서 배우는 게 더 많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아들은 조금씩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외식은 줄였고 여행은 취소했고 병원비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 자금은 있으면 좋은 돈이 아니라 없으면 무너지는 돈이라는 걸. 주변 친구들 중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도 자식 사업에 다 들어갔어. 지금 월세 산다. 자식이 잘 되면 다 괜찮다더니 그 말 끝에는 늘 한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후회했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우리는 더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돈이 있었으면 아들은 여전히 부모를 안전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아들은 잃지 않았잖아.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50만 원씩.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제 책임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저는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어른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때 제가 경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잊었다. 하지만 사실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한동안 밤잠 못 이루게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젊으면 모를 수 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도 무서웠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도 두려웠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은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부모의 역할은 끝까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 일어나는 법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아들에게 이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경험을 줍니다. 계약서는 3번 읽어라. 빚은 수익보다 빨리 늘어난다.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다. 아들은 이제 제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식이 어려울 때 돈을 안 줄 수 있으셨나요? 끝까지 더 도와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선을 그으셨겠습니까? 노후 자금은 사랑입니까? 책임입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지금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공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세상 사는 이야기들, 지혜로운 이야기들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황금길 백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